의원님. 네, 오늘 최종 변론 기일이고 저희 이제 청구인 측에서 종합 변론을 마쳤습니다. 어떤 증인들,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서 설명을 잘 드렸고 마지막으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피청구인이 파면 사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법재판관들께서 신속하게 파면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그런 최종 변론을 했고요. 피청구인 측에서는 저는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 진행되는 내내 도대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뭔지를 피청구인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날까지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오늘은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야당의 뭐 폭거와 예산을 삭감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비상계엄에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개변 아닌 개변으로 계속 끝까지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파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날 내란을 막아주셨던 또 시민들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를 반드시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선고를 빨리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비상계엄 이유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측에서는 비상계엄의 이유를 제대로 얘기를 못해요. 그나마 하는 게 입법복주 탄핵 남발 예산 삭감인데요. 윤석열이 계엄을 처음에 그 모의하기 시작한 건 2024년 3월입니다. 다시 말해 작년 3월이에요. 작년 3월에는 윤석열이 얘기하는 입법복주가 없었습니다. 윤석열이 입법복주라고 얘기하는 건 특검법, 우리가 계속 발의하고 거부권 행사하니까 또 발의하고 이걸 입법복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작년 3월 달에는 김건희 특검법 하나랑 50억 클럽 특검법 딱 하나, 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씩 발의했던 것. 그리고 탄핵은 5명밖에 없었어요. 검사 3명. 그중에 뭐 손준성 뭐 기소됐잖아요. 그리고 이정섭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막 폭로됐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한 명은 안동환 검사라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셋을 했고, 이상민 장관은 아시는 것처럼 그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저희가 탄핵을 했죠. 한 명이 이동관이었습니다. 이동관 탄핵하니까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 5명 탄핵했는데 탄핵 남발이다? 아니었죠. 게다가 예산 삭감은 그 당시 예산 시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고, 그걸 왜 했냐? 장기 집권입니다. 장기 집권, 오늘 이제 검찰 얘기 계속 할 건데요. 장기 집권의 주체는 누구냐? 검찰이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 독재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을 썼죠. 예전에 전두환은 군부 독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엄 선포하고 비상입법기구 만들고 개헌까지 갔는데, 윤석열이 그 스텝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군과 함께 독재를 할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검찰을 가지고 독재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란이 최종적으로는 실패한 게 아닐까 싶고, 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그들도 이게 결국에는 검찰한테 열매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어제. 네, 뭐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요. 표현만 달리하는 것인데, 검사나 이제 검찰총장 할 때는 대통령의 야욕을 품어서 그걸 실현시켰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욕망을 멈추지 않고 또 계속 그 장기적인 독재의 그런 것들을 획책하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